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8페이지 개별 표현 대리에서 뜬다면 여기서 뜰 겁니다. 근한을 넘는 표현 대리. 즉 일반적으로 표현 대리는 여기에서 사에서 문제가 되겠죠. 예. A가 뭐요? 갑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뭐요? 갑이 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토지를 아예 뭐요?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그죠? 즉 토지를 매도할 대리권 없죠? 무건대리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일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근한을 넘는 행위도 근한을 있다고 믿는데 이자에게 뭐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죠?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는 선이 무과시를 의미를 한다 그랬죠. 그때 본에게 책임을 지우는 표현대리를 근한 없는 표현대리를 한다. 자, 대리인이 근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근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체크할게요. 본인은 그 행에서 책임을 진다. 즉 월권 대리라고 합니다. 자, 요건 갑니다. 요건 파트에서 문제를 문다면 표현대리 여기서 묻습니다. 첫 번째, 기억. 대리인에게 뭐요? 일정한 기본 대리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대리권도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근한을 넘는 이와 같은 단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첫 번째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대리권 넘자가 뭐요? 본의 각종 등기서를 훔쳐내서 본인을 대리해서 매도했다 그죠? 전부 대리권이 없죠? 이 경우는 그를 넘는 표현이 있을 수 없죠. 예, 협의의 무건대리에 불과합니다. 다만 대리권만 있으면 좋고 가장 쉬운 겁니다. 기본 대리권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고 체크하시고 대리권이 있으면 돼요. 어떠한 대리권이 있든지 대리권만 있으면 좋합니다. 그 대리권은 뭐요? 근한 없는 행위와 동종 유사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등기 신청권에게 공법상의 대리권도 사법상의 매매 등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다만 미주국이요.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없다.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없다. 즉 대리권의 수요는 명시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하튼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자체가 묵시적 대리권 수요로는 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자, 내가 편의점에 알바로 취업했는데 사장이 나에게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예요? 대리권을 달라는 게 아니죠. 신분하기인용으로 그죠? 그래서 타인에게 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 자체는 묵시적 대리권 수요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뭐요? 법률 행위를 대신할 권한이죠. 사실 행위를 할 권한은 대리권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정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여기까지만 체크할게요. 즉 계약이 법률 행위지 유치 상담은 사실 행위에 불과하죠.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한을 넘는 행위는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대리권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요? 기본 대리권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을 것, 대리 행위가 있을 것 해주고 올게요. 따라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요? 이자는 토지 매도라는 대리 행위 자체는 있었다 그죠? 행위는 있었지만 대리권은 없다 그죠? 이게 무건대리죠. 대리 행위 자체도 없다면은 무건대리, 표현대리 따질 수도 없죠 그죠? 일단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된다 그죠? 대리 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1번 대리 행위도 없는 경우는 대리자는 있을 수 없다 그죠? 대리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 등기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하면 자, 밑줄 그을게요. 본인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여기까지. 자기 명의로. 본인 소유 부동산은 뭐요?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빼돌렸죠. 그래서 자기 것이냥 타인에게 팝니다. 본인을 대리해서 매도한 게 아니죠. 대리행위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로 성립할 수가 없다. 어디를 연결시키냐면 밑에 박스 1번 판례하고 연결시킬게요. 자, 그 부분 1번 판례하고 쭉 할게요. 금방 하나 했다 그죠? 자기 명의로 해서 그 부분과 밑에 판례하고 또 이렇게 연결시켜요. 두 가지를 애를 외워달라는 거예요. 판례 1번 126조 표현되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거기까지 적을게요. 즉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예. 대리행위는 현명해야 된다고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미주곡이요. 사수를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를 표시지 않고 단지 본인의 이름을 훔쳐서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을 한 경우 여기까지. 요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대리행위 자체가 없었다 그죠? 그때는 대리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줄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대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갑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죠? 두툼한 서류 봉투를 줬죠. 보니까 A에 부동산을 팔 수 있는 모든 서류가 다 들어있더라 그죠? 그러면 갑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직접 토지 소유자인 A인 것처럼요. 직접 행세해서 팔아치웠다 그죠? 대리행위 자체가 없죠. 쉽게 말하면 사기죠 그죠? 대리행위 없기 때문에 표현을 성립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B번 대리행위 자체는 뭐요? 유효할 것. 요 사이 각종 시험의 단골입니다.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할 것. 여기다가 종료 표시하시고. 즉 무권 대리가 됐던 뭐요? 표현 대리가 됐던 대리행위 자체는 뭐요? 유효해야 됩니다. 대리권만 없기 때문에 본액이 일단 효력이 안 생길 뿐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 행위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본이 추인하면 효과가 발생하죠 그죠? 처음부터 행위 자체가 무효라면은 처음부터 갑을 간에 체결된 계약이 무효라면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도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따질 수도 없다 그죠? 그래서 행위 자체는 대리권만 없을 뿐 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B번하고 뭐요? 밑에 박스에 2번 판례하고 연결시킬게요. 2번 판례하고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뭐요? B법인 4단에서 뜰 수 있습니다. 자, B법인 4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총액 결의를 거쳐야 되는 총료재산의 처벌에 관한 조합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뭐요? 총료물에 처분했다. 총료물에 처분 체크할게요.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총료물을 처분했다.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무효죠. 밑에다 무효 적었어요. 무효니까 뭐요? 대표에는 대리 가능 규정이 준용된다. 그죠? 그렇지만 무효이기 때문에 126조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일단 유예됩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10번. 가장 기초다. 그죠? 대리권만 있으면 좋고, 그 기본 대리권이 그런 없는 행위하고 동종 유사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밑에 보충 박스로 합니다. 1번. 사실행위 및 적을게요. 대리권은 어떤 행위를 대신할 권한이요? 매매 등 법률 행위를 대신할 권한이다. 그죠? 그래서 고객의 유치 상담 등의 권한은 사실행위를 할 권한에 불과하다. 그죠? 뭐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뭐요?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더라도 권한 없는 표현대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표현대리권. 앞서 봤던 125조 좀 이따가 확인할 129조가 뭐요? 다시 그 범위를 넘었다. 그죠? 그때는 이를 토대로 권한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 복대리 제목만 확인하시고 복대리 체크하시고 뭐요? 뭘 묻습니까? 마지막에 표현대리 성립을 묻고 있다. 그죠? 그럼 항상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죠.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일상가사라면은
뭐 집세, 월세 내고 그죠? 예, 수도세 내고 애들의 학원비, 교육비 내는 일상 가사 생활에 필요한 어떤 행위를 만든다 그죠? 서로 대리할 거나 있어요. 근데 그 대리권을 넘었다 그죠? 그러면 편제가 성립할 수 있다. 5번 사자 밑줄 볼게요. 이번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사자는 누굽니까? 신분권이다 그죠? 이자는 매매 계약 등을 대신 체결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자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자의 행위에서는 권한을 넘는 대리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한이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대리인이 이미 죽었어요. 대리인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하고 동그라미. 대리인이 자신의 가지는 대리권을 넘는 행위라면 어떻게 돼요? 그 넘는 표현대가 되죠. 근데 대리인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지 않고 사자 밑줄 그을게요. 사자.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그죠? 근데 자기가 직접 하면 그런 없는 표현대가 되죠 그죠? 근데 직접 지 않고 사자를 시켜서 첫째 줄 마지막에 권한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밑줄 그을게요. 사자로 하여금 권한행위를 법률행위를 한 경우 요겁니다. 대리인 자신이 권한 밖에 법률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권한을 넘는 법률 표현대가 되죠 그죠? 근데 자기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가 하지 않고 사자를 대신 시켰다 그죠? 그럼 사자 행위는 법적으로 누구 행위 돼요?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이 없으면 마지막 줄. 자, 126조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 헌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적으시고, 다른 말로 뭐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한다. 말만 어렵게 적어놨다 그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대리인 자신이 뭐예요? 직접 권한을 넘는 행위라면 당연히 뭐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가 당연히 성립한다 그죠? 근데 자신이 직접 취한 거 뭐예요? 사자라 하여금 대신 했다 그죠? 그럼 사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뭐예요? 대리인 자신의 권한 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권한 넘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자, 본문 전체를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직접 취한 거 뭐야?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뭐야?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뭐야? 사자일제도 시킨 자가 누굽니까? 대리인이죠.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일부터 기본 대리권이 소요된 이상 126조 적용이 있으며 기본 대리권에 헌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즉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답니다. 예. 쉽게 우리는 제가 체크했던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인이 뭐예요? 직접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뭐예요? 사자력은 대신 한 경우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티그스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자는 뭐예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상대방은 그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도 뭐예요? 권한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때 A번 제3자는 모두 똑같죠 그죠? 직접 상대방만을 만다.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만다. 자, C번 체크할게요. 자, 요거 틀리면 안 돼요. 당연히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당연히 행위시죠. 행위시. 대리 행위 당시 체크할게요. 대리 행위시. 대리 행위 당시의 사정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행위 당시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적으시고 따라서 어떻게 속이더라도 뭐요? 그 이후의 자료는 판단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답니다. 대리 행위 당시에 존재한 객관적 사정만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 의무를 판단할 수 있을 뿐 그 이후의 사정은 자 마지막 둘째 줄 마지막에 그 이후의 사정은 체크하시고 판단 기초가 되지 못한다 그죠? 당연히 그 당시에 선이 무엇이어야 되죠? 자, 그 다음 입증 책임 계속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죠? 입증 책임은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고 뭐요? 우리가 착오 파트에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었다. 이건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죠? 그 입증 책임 그거하고 요거만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뭐요? 주장자가 입증하면 돼요. 주장자가 무효를 주장한 자. 그럼 무효를 누가 주장합니까? 본인이 무효 주장하겠죠. 그럼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가실에 입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인이. 그렇지만 뭐요? 여기에서 누가요? 상대방 자신이. 따라서 상대방이 입증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착오 파트에서 중과실하고 뭐요? 예. 그날 놈은 표현돼서 정당한 이유.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뭐요? 주장자가. 무효는 뭐요? 무효를 주장하라고 하는 자가. 취소는 뭐요?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 자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무효는 누가 주장합니까? 본인이 무효 주장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기하시는 뭐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본인이 입장한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원칙. 근데 우리 시험에서 뭐요? 상대방이 입증한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런 표현들에서 정당한 이유하고 착오 파트에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만. 그래서 시험 문제도 뭐요? 거기에서 주로 답을 하지. 나머지는 지문에 되더라도 답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갑니다.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가실로 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자, 옆에 요건을 갑니다. 일단은 종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그죠? 근데 행위 당시에는 대리권이 소멸해야 됩니다. 따라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는 대리권 소멸 후에 이 같은 단어가 성립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종전은 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범위를 넘었다. 그죠? 근데 앞서 봤던 그날은 표현례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세 가지 모두 선이 무과시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복대리도 세 가지 다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요건은 뭐요? 126조 2주로 보시면 돼요. 자, 효과로 갑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했어요. 각각의 성립 요건은 다 다르지만 효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무건대리지만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효과. 본인과 상대방 사유가 격, 본인의 책임 미주고 격. 따라서 무건대리지만 뭐요? 본인은 책임을 부정 못합니다. 무건대리인 행위에서 뭐요? 이양의 행위의 책임을 무조건 다 져야 돼요. 마지막 줄 가실상계할 수 없다 체크할게요. 단골입니다. 상대방의 가실을 주해서 가실상계 못합니다. 가실상계라는 제도는 채무불이행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뭐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때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는 그 액수를 뭐요? 정하면서 그 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만 이용되는 제도예요. 여기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시상계 할 수 없다. 그 다음 리언 상대방의 주장 및 적을게요.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해서 둔 규정이에요? 상대방. 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은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줄부터 적을게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 적으시고 어디까지 표현대리 무권대리입니다. 여기까지 적으시고 그 다음 띄우시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중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거기다가 또 적으시고 어디까지는 뭐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그죠?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에는 무건대리인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고 하죠.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대방과 사이의 효과 손대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표현대리는 유건대리다 무건대리다? 무건대리. 그래서 무건대리 일반의 효과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의 표현대리를 주장치 않으면은 무건대리 관한 규정 따라서 뭐야? 본인이 먼저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뭐요? 본에게 초인지 확답을 제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선이라면 뭐요? 본이 초인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마지막은 135 책임과의 성분은 이거는 학생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로 갑니다. 기출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마지막 줄 표현대리를 묻고 있다 그죠?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럼 끝났죠 그죠? 앞부분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표현대리 시간이보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연습을 해보세요. 앞부분 볼게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서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지막 줄부터 먼저 볼게요.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럼 뭐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냐가 앞부분에 있겠죠. 사실형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으므로 일상가사 대리권 끝났죠. 그죠?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죠? 이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이 부분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대리인이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대리인이 자기가 직접 권한받게 행위라면 권한없는 표현대리가 직접 성립한다 그죠? 직접치 않고 사자를 통해서 권한의 대리행위를 했다. 여기 밑줄 볼게요. 그때 뭐요?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요? 성립할 수 있다죠. 있다. 그 사자는 대리 시킨 대로 했죠. 그죠? 그럼 사자의 그 행위는 법적으로 대리인 자신의 권한밖에 법령에 따라서 권한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첫째 줄 가운데부터 볼게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끝났죠. 그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뒷부분을 먼저 보세요. 뒷부분 보고 끝낼 수 있으면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따라서 권한없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건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앞부분 볼 필요도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첫째 줄 가운데 복대리 밑줄 것이고 아무데나 그죠? 마지막 줄 뭘 묻고 있어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여부를 묻고 있죠. 그럼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죠? 다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표현대리를 묻고 있다 그죠? 지문에서는 표현대리만 묻고 있으니까 결론부터 먼저 볼게요. 유권대리로 바뀐다.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죠. 절대로 유권대리로 바뀔 수가 없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틀죠 그죠? 어디까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에서 가운데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가 행해질 때를 기준 맞죠 그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무효 동그라미 볼게요. 무효인 법률 행위도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틀죠 그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당연히 뭐요? 대리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된다 그죠? 즉 무효라면 될 수 없어요. 무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하여튼 무효라면 안 됩니다.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자 행위 등 무효라면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줄 가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틀리다 그죠? 가실상계 할 수 없다죠. 예. 앞부분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굳이 볼 필요 없죠 그죠? 예. 그 다음 5번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길지 않지 뭐요? 그래도 더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뭐요? 결론 부분을 먼저 읽는 습관을 기르면 뭐요?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지문을 내고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1번으로 옵니다. 매일 문제 1번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제목을 뭐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직접 묻고 있죠. 가운데 줄부터 볼게요. 권한을 넘는 행위와 동종 유사일 필요 없다. 맞죠? 그죠? 앞부분 볼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앞부분 안 봐도 다 명확하게 그죠? 앞부분 보는 순간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은 어쩔 수 없이 답해야 돼요. 이미 소멸한 대리권에게서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도 그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즉,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가 다시 그 범위를 넘었다. 그죠? 그는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자, 3번. 3번도 답해야 되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등기 신청을 위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물 변제를 한 경우도 대리권 종류는 안 따진다 그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표현대가 성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여기까지 적을게요. 본인이 대리권을 준 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를 여기 뭐요?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가 성립할 수 없다죠. 대리권 자체가 아예 없다고죠, 처음부터. 예. 그 다음,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불매로 권한없는 표현대가 성립한다, 그죠? 예, 그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보고도 뭐요? 맞출 수 있는 지문은 바로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지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부 지문은 뭐요? 다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문도 있다, 그죠?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대리 파트에 관한 문제를 봤습니다. 248페이지로 옵니다.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자, 이 파트도 뭐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 파트도 앞으로 복습하실 때는 뭐요? 제가 출제된다는 부분만 복습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반에서는 기초 배경 설명이기 때문에 쭉 했지만 지금부터는 시험과 관계되는 부분만, 그죠? 자, 일단은 저만 적을게요. 자,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무효 취소는 시간적 순서상 언제만 판단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 이후에만 판단할 수가 있느냐. 가벌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죠? 토지 매매가 대표적인 법률행위 종류 중에 하나이다, 그죠? 그럼 그 매매가 뭐예요? 무효이냐, 취소할 수 있느냐는 언제 판단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매매가 존재해야 되죠. 처음부터 매매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유효, 무효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죠? 첫 번째, 법률행위 무효, 취소를 판단하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를 성립의 요건이라고 그죠? 따라서 성립조차 못했다, 그죠? 불성립, 부존재. 그때는 유효, 무효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무효 취소는 언제 이후에만? 성립한 이후에만, 그죠? 성립한 이후에만. 성립은 했는데, 즉 매매가 가벌간에 체결됐죠. 근데 갑이 계약 체결 당시에 만취 상태에서 체결했다. 계약은 있었지만 무효이다, 그죠? 계약 체결 시에 미성년자인데 단도했다. 계약은 체결되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유효, 무효는 언제 이후에만? 성립 이후에만. 성립조차 못했을 땐 무효 취소는 있을 수 없다. 이걸 일단 통과할게요. 자, 그러면 쭉 갑니다. 무효 취소의 구별. 2번에서 쌍가리 2번. 이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법률 효력. 가벌간에 매매가 있었지만 무효라면 뭐예요? 처음부터 그에 따른 일체 효과도 발생할 수 없는 걸로 확정되어 있다, 그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일단은 가벌간의 매매가 유효, 그죠? 근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장자 및 대항범위. 무효는 뭐예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원칙 누구에게나 무효이다, 그죠? 근데 취소는 뭐예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뭐예요? 선의 제3자는 대항 못합니다. 초인의 가부. 무효는 끝까지 무효죠. 따라서 초인하더라도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취소의 경우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치 않고 원래 행위를 뭐예요? 그대로 인정하겠다가 주의죠, 그죠? 취소권의 포기다, 그죠?
따라서 추인한 후엔 다시 취소 못합니다. 유효로 확정된다. 근데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제한한다. 그죠?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도가면 더 이상 취소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박스를 잘 활용해서 돼요.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밑에 상대적 무효와 상대적 취소를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형광펜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색칠해 버렸어요. 자, 절대라는 것은 뭐야? 누구에게라고 하죠. 상대라는 것은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하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취소 사유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매 당시에 뭐야? 매매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였다고 하죠.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가벌간의 계약은 뭐예요? 일단은 유효하다고 하죠. 유효. 다만 취소하죠. 근데 취소하기 전에 전전양도됐다고 하죠. 그때 취소하더라도 거래 안전에서 뭐예요? 차고, 사기, 강박이라는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하지 못한다고 하죠. 근데 제한 능력의 취소는 누구에게나. 자, 그러면 밑에 박스 그죠?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가 있는데 다 어떤 경우입니까? 의사표시 하자죠. 한꺼번에 적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적으세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즉 의사표시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문제다 그죠? 즉 자기들끼리 뭐예요? 비질의 표시는 혼자서 거짓말했고 통정의 표시는 뭐예요? 표의자하고 상대방이 짜고서 거짓말했고 착오는 뭐예요? 표의자가 상대방과 해결할 때 착오에 빠져서 그죠? 사기당해서 강박돼서 즉 대내적인 문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입법 정책권자가 뭐예요? 거리에 앉아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취소는 뭐밖에 없어요? 의사표시에 어떤 고장이 있는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보세요. 절대적은. 절대적 무효 2번. 사회질서 위반행위, 폭리행위,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행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지켜야 되는 기본적 질서죠. 질서에 관련된 것은 사후에 개개인의 의사로 달리한다고 해서 있을 수 없다 그죠. 근데 절대 취소 보세요.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능력 있고 이것은 개개인의 의사로 달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강행법규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절대적은 누구에게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서와 관련된 거죠.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무효고 누구에게나 취소로 대항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울 것은 뭐밖에 없어요? 상대적밖에 없죠. 네. 자기들이 어떤 대내적으로 이전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죠. 이런 거래 안전에서 정책적으로 선의의 제3자는 대항 못하는 거. 나머지는 뭐야? 누구에게나 돼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스 위에다 뭐야? 법률의 효력이 유형 옆에다가 이제 무효 취소죠. 옆에다가 적을게요. 그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뭐야? 무효이냐, 유효이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언제입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했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항상 행위 당시의 사정이요. 행위 당시에 뭐요?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 상태에서 단독을 했다고 하죠. 행위 당시에 착오에 빠져서 상기당해서. 항상 무효 취소 사유는 뭐예요?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당시에. 행위 당시에 유효 요건이 구비되어야 된다고 하죠. 유효 요건. 그래서 행위 당시에 만취 상태에서 행위 당시에 반사이질서 행위를 했다고 하죠. 예.
폭행위가 있었다. 그죠? 폭행위 여부도 행위 당시. 그죠? 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무효로 갑니다. 1번. 무효는 법률행위는 성립했으나, 그 다음에 적을게요. 법률이 성립했습니다. 성립조차 못한 경우는 뭐예요? 유효, 무효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요. 성립은 했지만, 무효는 뭐예요? 애초부터 매매에 따른 효과는 일체 생길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뭐예요? 성립조차 못한 것은 불성립, 부존재죠. 아무런 효력이 있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2번. 성립조차 못한 경우는 매매 자체가 없었다. 그죠? 매매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없죠. 매매 자체가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립은 했다. 그죠? 무효는. 따라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이행했다. 그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생길 수 있죠. 그죠? 예. 미주 것이 마시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세요. 성립도 못한 경우는 무효행위 전환. 이 같은 제도는 있을 수 없죠. 그죠? 성립도 못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래서 3번. 유효, 무효 문제는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미주 볼게요. 성립조차 못한 경우, 불성립의 경우 유효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성립조차 못한 경우 무효행위 전환 이런 것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똑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자, 효과요. 넘깁니다. 그래서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매가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매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력이 없죠. 그 매수인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매수인도 등기를 넘길 필요 없다. 그죠? 매매에 따른 효과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라면 법률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뭐요? 이를 모르고 을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했더라도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물권액이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액이라면 뭐요? 채권 채무가 발생치 않는다. 그죠?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이 대금을 달라 이행을 청구합니다. 이에 응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치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어떤 법률 효과도 생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적을게요. 예. 최근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거기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부터 밑줄 긋지 마시고, 성립했더라도 뭐요?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에 침해에 따라 뭐요? 손해가 있을 수는 없으므로 마지막 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체크하시고, 둘째 줄 채무불이행 체크할게요. 자, 볼게요.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매매는 성립했죠. 그때 매도인이 뭐요? 을에게 약속한 대금을 청구합니다. 이행치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성립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매도인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즉 매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예. 자, 다시 동그라미 2번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죠. 따라서 매매라는 법률가 무효라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후에는 근데 이미 이행을 해버렸다. 그죠? 매수인은 대금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매매란 원인이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익은 뭐요? 정당하지 못한 부당한 이득이 된다. 그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다 반환해야 돼요. 딱 하나. 그 무효가 왜 무효입니까?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거기 체크할게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그때는 뭐요? 불법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나머지는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나머지 모든 무효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즉,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지만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해서 뭐요? 타인에게 내 부동산 등기를 넘겼다. 그죠? 주로 누가 합니까?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하겠죠. 무효 맞습니다. 실명법, 강행법규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그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없다? 되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왜요? 103조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뭐만 반환 청구 못해요? 103조 위반의 무효만. 그래서 나머지 모든 무효는 뭐예요? 이행전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 행위는 무효 임을 이유로 뭐예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부당이득 또는 소유격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뭐만요? 반사회 질서 위반 행위만 불법인 급여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강행법 위반 행위라도 그 자체가 103조 위반이 아니라면 다 이 행위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무효의 종류로 갑니다. 상대적 무효 한번 적으세요. 무효는 다 뭐예요? 절대 무효다. 그죠?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는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는 외울 필요 없죠. 절대적 무효. 강행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폭행이 뭐예요? 원식 불능의 행위, 그 다음에 의사 무능자 행위 다 무효돼요. 그죠? 쭉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입니다. 앞으로 등기됐어요. 계속 전전양도됩니다. 이런 자들 전혀 잘못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 자는 절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을 간의 매매가 뭐예요? 무효라면 누구에게도 무효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런데 이런 자들이 뭐예요? 보호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상대적 무효 뭐밖에 없어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모이다. 그죠? 쭉 자기들끼리 거짓말했어요. 거래에 앉아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 취소로 뭐밖에 없어요? 비정상적 의사 표시밖에 없다. 그죠? 나머지는 다 질서와 관련된 거. 누구에게나 효력이 동일하게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당년 무효가 민법상의 원칙이요. 재판상 무효는 민법이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년 무효는 무효 주장을 뭐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무효 주장의 방식에 제한도 없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뭐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전부 무효, 일부 무효로 갑니다. 원칙과 이해관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의 일부만이 무효인들 뭐요? 원칙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자, 법무 왔다 갔다 합니다. 전부 무효 적으시고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일부 무효. 기억에 일부만이 무효인 때 일부 무효는 몇 적었어요? 원칙적으로 첫 줄 마지막에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원칙 전부 무효입니다. 다시 조문 올라가 볼게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뭐요? 법률 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시 본문 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밑줄 보시고 예외적으로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뭐요?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의 법률 행위를 했을 거다. 인정되면 그때는 밑줄 그을게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를 일부 무효의 법리라 합니다. 즉 다시 한번요. 원칙 법률 행위 전부가 아니라 뭐요? 예를 들면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사고 팔았다. 그죠? 그때 건물만이 소실됐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만 무효 사고했다. 그죠? 그때 원칙 건물 매매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까지 전부 싹 다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그렇지만 당사자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토지 매매라도 뭐야? 했을까 인정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그죠? 이를 일부 무효의 법리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굳이 밑줄 끄시려면 이미 규정이다. 밑줄 끌게요. 자, 밑에 판례 설명을 드릴게요. 갑을 간에 건물과 토지를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습니다. 근데 허가 안 받았어요.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그죠? 토지 매매는 무효입니다. 건물 매매는 유효죠. 그렇지만 일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 매매만 무효입니까? 건물 매매도 무효예요? 건물 매매도 무효다. 그죠? 따라서 매수인은 토지 거래 허가 전에는 건물만에 대한 이전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원칙.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 간회이고 당사자 의사에도 합치되므로 허가구역 내 토지와 지상건물 일괄 매매, 여기 밑줄게요. 허가구역 내, 규제구역 내 토지와 지상건물 일괄해서 매매. 자, 그러면
토지 동그라미 치고 일단 무효다 적으시면 되죠. 토지는 일단 무효죠. 허가제니까. 이 경우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당구에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으로 매수했을 거라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에 대한 허가 전 상태에서는 미주 볼게요. 지상 건물에서 이행 청구 내지 채무불이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미주 볼게요. 일부 모에는 전무이죠. 따라서 이 경우요. 건물에 대해서만 이행 청구 못한다고 하죠. 원칙으로. 또는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이행치 않다도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하죠. 일단은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접어두세요. 자, 그러면 미리 다음 회차 예상 진도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6회차죠. 그죠? 6회차인데 진도표대로 하게 되면은 오늘이 부강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그죠? 부강까지는 못 갔어요. 한 2시간 정도가 지금 뒤쳐지고 있어요. 뒤쳐지고 계획보다. 근데 계획표를 여유롭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 그러면 다음 7회차에서는 당연히 민법 총칙은 끝납니다. 민법 총칙은 끝내요. 근데 물권법 총론 중 앞부분에 소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분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약간 5주차가 약간 더 여유가 있죠. 그죠? 5주차가 넘습니다. 그때 물권법에다 약간 더 시간을 배정해서. 그래서 물권법을 2주 반 이상 배정할 거예요. 물권법이 우리가 더 접근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채권법 채권 강론 위주로 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다면은 우리가 물권법, 채권법에서 너무 절대평 가능성을 논점으로 해서 출제자가 틀려달라는 그런 문제를 빼놓고는 우리 일반인도 충분히 피부적으로 이해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너무 깊이 있는 부분은 어차피 그 부분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감히 생략합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면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겠지만 절대평가는 할 필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자, 연휴네요. 예, 연휴에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저는 그 이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